김명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의원님,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는 거예요? 저쪽에 앉으셨어야 했는데.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번째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었어요. 탁현민이 파리로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계룡대에서 아마 할 건데 틀림없이 빼먹을 거다. 제대로 못할 거야. 예언을 했었거든요. 자, 우선 시간 순으로 볼게요.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 열병을 마친 대통령께서 사열차에서 내리셔서 단상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행사 진행을 모르는 분들은 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거예요. 네. 올라와서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깜빡한 거야. 깜빡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악수한 거야, 이게. 이 모습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악수 안 하고 한참 회의하다가 악수하는 꼴이에요. 아까 보면 차 타고 사열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행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부대 딱 근엄하게 사열하고 올라가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럼 행사의 맥이 끊어지는 거죠.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아, 맞다. 악수하기로 돼 있지. 이게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거든요. 대통령 행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행사의 흐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봅시다. 경례도 잘못했어요. 일단. 경례 위치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하셔야지. 경례는 눈썹 끝지점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멀리 볼 때 이렇게 하는 거 햇빛을 아니야. 이만큼. 햇빛 가리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경례 하나도 정확히 해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국군하는 우리 국민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보고 세계가 다 봐요. 저는 군대 생활 39년 했지만은 사단장, 군단장 할 때도 사무실 나가기 전에 경례 연습 한 5번을 하고 가요.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자체를 몰라요. 또 사열대에서 경례를 붙이지도 않고 이러더라고. 제가 사열대에 앉아서 옆에 바로 가깝잖아요. 여기서 한 10m 정도 거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불안. 탁현민만 예측한 게 아니라서 옆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을 했어요. 저 내려가서 경례 제대로 할까? 부대 열중시어 할까? 그래서 아까 차량 탈 때 옆에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타는데 중간에 떡 타니까 그것도 다 미리 알려줘요. 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통째로 다 잊어버린 거야. 요거는 뭐냐. 충성 기념서. 열중시오. 열중 슛.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날에 3군 도열한 가운데 딱 한마디만 명령을 합니다. 육성으로. 그게 부대 열중시효예요. 6글자밖에 안 돼. 딱 한 번 말하거든요? 그거를 까먹었어. 그러니까 국군의 날은
의식하는 병력들은 한 1000명 되지만은 실제는 50만 명을 지휘하는 개념이에요. 각 부대마다 대표 깃발이 와 있기 때문에 부대 열중시효를 시키고 기념사를 해야 되는데 부대 열중시효를 딱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자세로 계속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병협동지휘관이 잊어먹구나 해서 기재를 발휘해서 알아서 한 거예요. 제병지휘관이 중간에 안 했으면은 딱 전 병력이 부동 자세로 기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신종 갑질이에요. 세계가 웃을 일이지.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양복을 입은 그 선출된 권력이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육성으로 딱 한마디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부대 열중시효예요. 이게 뭐가 복잡하다고 이 한마디를 까먹어. 근데 현장 지휘관이 기지를 발휘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 근데 제가 유력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걸 까먹을 수 있다. 자기들이 걱정을 했어요. 워낙에 깜빡깜빡하기니까. 그렇죠. 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현장 지휘관이 원래 명령을 받고 자기가 복명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도열에 있는 군을 향해서 명령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내려왔어 아직. 명령이 안 내려왔는데 이러다가는 식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돌아서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야, 사실은 그 기념사 내려갈 때 저도 옆 동료한테 야, 부대 열중시어 제대로 연습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가더니 안 하더라고. 역대 대통령들도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모든 대통령이 다 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부대 열중시어 해야 되는데 열중시 해주십시오. 네. 열중시가 되셨어요. 부대 열중시오. 근데 까먹진 않았어요.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하는 한마디니까 까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근엄하게 딱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늘 구설에 올라요. 그렇죠. 부대 열중시오. 딱 적게 하더라도 목에 탁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부대 열중시오 해주세요. 하고 윤 대통령은 뭐냐면 쩝해서 쩝. 자기가 봐도 뭐가 잘못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근데 생각은 안 나. 그러니까 쩝. 다시 한번 보세요. 충성 기념서. 해야 돼. 예, 이때 부대 열중시 해야 되는데 부대 열중시오. 열중 슛. 이제 깨달았어요. 까먹었다는 걸.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쩝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지적 안 한 건데. 수상자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슛. 슛. 대통령께서는 수상자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정례를 받으시오. 대통령께서는 중앙으로 오십시오.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시어 수여하시겠습니다. 이걸 까먹은 거야, 순서를. 원래 가운데서 인사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상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상 준 차례구나. 그 앞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례를 먼저 하고 좌측으로 이동해서 한 명 한 명 주고 끝나면 또 중앙에 서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갈래인데 사회자가 중앙에 서 주세요 했는데도 좌측으로 쭉 가버리는 거야. 가서 수상 위치에 딱 가 있으니까 경례를 못 하잖아요. 그때 제가 고 대통령 뒤 바로 옆 앉았는데 이쪽 사회자 보는 사람하고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 보면 이렇게 어설프게 짝이 없는 작은 실수들이 점철돼 있어요. 제일 골 때린 건 마지막이었어요.
이거는 북한에서도 요즘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장병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 이걸 연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도열에 있다가 와 소리 지면서 달려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런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사실 국군의 날은 장병이 주가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기 죽으니까 사기 높여주려고 그런 것 같이 북한이 연상되더라고. 지금 여기 화면은 좀 잘 나와서 앞에 먼지가 자욱한 게 20초. 그렇죠. 막 달려왔으니까 연병장에서. 그러니까 그 병력들이 확 달려와서 그 에워싸고 그 국군의 사명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박수 치고 막. 네, 육군사관학교하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인데 예복을 입어요, 예복. 예복은 의식 행사 때만 입는 복인데 뛰지도 못하게 해. 결혼식 날 드레스 입고 뛰면은 보기 좋겠어요? 그거 입고 저렇게 뛰게 하고 참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중간 행사들도 그래요. 과학기술군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머리로 송판 깨고 막. 이게 언제적 행사야.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피스메이킹 작전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정보를 받아서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그걸 또 세계가 보면 아 한국의 국방력은 첨단화되어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상공에는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군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2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는 한 30년으로 후퇴했어요. 강목 격파. 깨고 격파하고 그 전날 예행 연습 때는 이 맥주병 깨는 것도 있었다는데 언제적 얘기입니까? 다 국군의 날 모토가 있었어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그러면 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보고 연출하라 했으면은 우주인공위성에서 정보를 받아서 요새는 유무인 복합체계잖아요. 로봇과 사람이 복합해서 전투하고 드론, 무인기 전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공무술 이런 것들은 30년 전에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30년 전 모습인데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 특전사 요원들이 사기를 올려주려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싹 사라져버렸어.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진짜로 3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한 20, 30년 후퇴하니까 국군의 날 행사마저 후퇴하는 개념이라서 되게 씁쓸하고 참 슬픈 일이죠. 자, 의원님 오늘 나오신 김에 강릉에서 예, 어제 예. 현무 미사일 폭발했다고. 근데 초반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뭐가 터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렇죠. 합참에서 낙탄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화재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어제 11시에 이제 현무2 사격하다가 떨어져 버린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발사됐는데 예. 그게 멀리 안 가고 우리 땅에 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뒤로 떨어진 거죠. 뒤로. 예. 오, 큰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어제 강릉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문자가 오고 아까 봤던 화재 장면도 저한테 보내주고 해서 저는 뭐 국방부나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이 잘 안 돼서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전화해서 뭔 일이냐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오늘 10시 40분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안 해주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소상히 알려줬어요. 어제 아침에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것을 대응하는 수단으로 11시에 현무2 사격을 먼저 했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이테캄스를 한국군 2발, 미국 에이테캄스 2발을 오늘 새벽 1시에 쏘고 이것을 일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현무2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을 아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불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소방차를 막았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7, 8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소방차 문제도 제가 10시 40분 때 얘기했어요. 11시 경에 이게 폭발 나니까 신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차가 오니까 군에서 돌려보낸 거예요.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강릉에 사시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았어요. 이것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폭발한 것인지, 미사일이 폭발한 것인지, 폭탄이 폭발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또 새벽 1시쯤 됐는데 또 막 그 포탄 소리가 나잖아요. 4발 정도.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해서 밤새도록 이제 아니, 심지어는 전화하고 한 것이죠. 새벽에는 공격을 받았다, 대응했다, 이런 루머까지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알려주질 않으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이 작전은 실패한 거죠. 왜냐? 포탄이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떨어졌잖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완벽한 실패다. 그래, 두 번째, 늦장 대응. 바로 국민들께 브리핑해 드려야지. 그래야 강릉 그 주변 주민들도 무슨 일인가 이해하고 하는데 밤새 불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발을 사격한 거야. 이것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예요. 은폐 의혹이 있는 거죠. 아침까지 이거를 숨기려고 했던 거야.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할 때도 현무 2발을 사격했는데 한 발이 이렇게 낙탄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현무 한 발을 먼저 쐈는데 사격에 실패한 것이죠. 동해상으로 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것이 이제 계속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예? 그 주변이 바로 옆이 강릉 시내예요. 거기서 조금만 갔으면은 난리 날 뻔했죠.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뻔했다. 다행스럽게 강릉 비행기장의 골프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간이니까 또 문제 없었지. 주간에 그랬다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예, 진짜. 그래서 이것을 또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0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했더니 국방부 기자단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것은 국방부에서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국회에서 먼저 해. 대통령실에서 먼저 했어야 되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당장. 오후에 아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국민 머리에 떨어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즉각 조치해야 되잖아. 7시간 동안 입을 다문 거 아니에요. 초기에 취재했던 지역신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 거짓말한 거지. 다행스러운 건 탄두는 안 터졌어요. 탄두가 터졌으면은 엄청난 피해가 컸을 텐데 탄두는 장전이 안 된 상태라서 천만 다행이었던 거죠. 대통령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야. 입을 다물고 있어.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가길 기대하는 거죠.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우리 땅에 선제 타격한 거 아니야.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의원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예. 세게 좀 따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땅에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숨기려고 해? 만약에 주민들이 찍은 영상들이 없었으면 화재나 폭발이 없었다. 이걸 밀고 나왔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런 영상을 누군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SNS 공유를 했으니까 알았지. 여기가 군부대 안에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나 폭발 없었다고 하고 네. 훈련이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의원님? 내일 아주 강하게 국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문재인 대통령 그 감사원에서 조사 시도했던 거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안보실 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싶으면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에 와서 보세요. 아니, 의원님. 구독자 이제 몇 명 됐습니까? 지금 10만 좀 넘었어요. 야!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다스베이다 시청자분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와서 그런 10만까지 거예요. 가신 거예요. 예, 여기 나와서 지난번에 5만 달성하면 소원이 없겠다 해서 5만을 딱 달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오늘 다스베이다 왔다 가니까 아마 15만 넘을 것 같은데. 한 의원님, 말씀 해주세요. 의원님 그만하세요 이제. 여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예. 이 주불리 이름 잘못 정했다. 구독자 100명도 안 될 때예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서 다 다스베이다에서 주석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때까지 10만 되면 은딱지 하나 나오거든요. 예. 그거 받은 국회의원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로 오케이. 사실 제가 10만이 넘고는 이제 광고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10만 돌파 고맙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내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많이 업로드하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열심히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후보 시절이죠. 그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의원님 말이 참 많으신 것 같다고.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네. 술 한잔 하세요. 그러면은 한가요? 똑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